여러분들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게 기후 환경 분야 쪽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기후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 되는가 처음에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리유저블 컵을 부산의 정책에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전화를 드리고 매니저님한테 전화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 건가요? 하고 이제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 청년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기후 환경 분야의 어떤 거기서 리유저블 컵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갖다가 의제로 채택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 분과는 이 소재를 그러니까 채택하지는 않아서 예. 저도 지금 와서 알았어요. 오셔서 하시고 여기는 어떠세요? 저는 원래 이쪽 분과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게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그걸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네. 요청이 들어온 바로는 네네. 이거 저희 노원 매니저님하고 좀 컨택이 있으셨는데 네. 제가 이해했을 때는 리유저블 컵 같은 네네. 이런 사회적인 작은 움직임을 네네. 좀 부산시에 시책화하는 방안 그런 걸 시책화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예시들이 있으면은 강사님께 한번 듣고 싶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의제를 모아가지고 그러면 기후 환경 분야에서는 리유저블 컵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막 이런 기후변화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다가 급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이야기도 좀 나오고, 요거 나온 김에 저 소개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좀 고민해서, 이제 사단법인 생태문화교육허브 봄입니다, 봄. 봄이 이제 어떤 뜻이냐면, 그 스프링이 아니고, 보다 있잖아요, 보다. 보다의 명사형으로서의 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것들을 좀 새롭게 보고, 다시 보고, 꼬아보고, 비틀어보고, 다시 보자는 뜻에서 이제 봄이라고 했고요. 생태 문화를 어떻게 다시 볼 거냐, 이런 걸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사실은 2000년 밀레니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밀레니엄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17가지 목표로 지금 돼 있고 앞으로 또 아마 2030년이 되면 새로운 목표들이 설정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이게 저희들 로고인데 요 중간에 요게 이제 사람 손하고 자연하고 이걸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렇게 둥글게도 표시하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눈 모양이 되더라고요. 눈 모양. 그래서 보는 거하고 또 연관이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로고를 일단 이걸로 해가지고 30년쯤에 한번 바꿀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게 바뀌게 되면 저희가 하는 일들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소셜 미션은 뭐냐면 생태복지를 확산하는 겁니다. 생태복지 하면 아직까지 좀 잘 안 와닿는데 이 생태복지가 뭐냐면은 저희 이제 이 생태복지 서비스를 확산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고요. 잠깐 생태복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우리 복지의 개념이 어땠냐 하면은 인간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 부분하고 생태 체계에 아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왜 예전에는 산에 가서 밥 해 먹고 나무 가지고 하고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들의 복지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요즘 국립공원이나 어디든지 산에 들어가도 불화기나 이런 거 못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복지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결국 복지 체계가 완성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맞아 떨어졌을 때만 복지 체계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태 복지라는 개념이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정부의 사업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학교 교육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부처들이 전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 생태 복지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중에서 이제 3번은 뭐죠? 건강과 웰빙. 그 다음 4번 양질의 교육. 저희도 이제 최근에 이제 깨끗한 물도 저희들의 목표에 설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육상 생태계, 요걸 저희들을 목표로 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현황 분석을 통해 가지고 다음 단계의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 목표들도 세우고 있고요. 뭐 수익 모델도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올해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들은 보면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해양환경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립생태원하고 이런 습지센터들을 어떻게 좀 네트워크 할 건가, 전부 다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좀 할 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동강 하구에코센터하고 계속해서 지금 카약을 가지고 그냥 프로그램만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환경에 조금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자연으로부터 받은 걸 다시 오면서 쓰레기 같은 거 좀 주워가지고 자연에 또 되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걸 지금 올해는 수영강에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려해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그 해안 청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기존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수천억을 써요, 1년에.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는데도 해양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지역과 관련이 있는 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나 단체나 학교 이런 데가 해변에 와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거기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모델로 처음 이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경북 쪽 파트를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생태관광 프로그램, 저희 카약 프로그램 하고 있는 거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을숙도에서 이렇게 이제 을숙도 습지 플로깅이라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을숙도가 굉장히 습지가 좋거든요. 요거를 조금 있다가, 그러면 시간이 좀 남을 때, 이건 좀 기니까 나중에 사진 좀 보여드리고, 오늘 주제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이거 주제를 딱 받고 나서 리저블 컵에 대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도 일회용 컵을 좀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기후 부분 떼고 환경 분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주제를 한번 보니까 리유저블 컵에 대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또 뭐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거. 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중간중간에 혹시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뭐 이야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리유저블 컵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검색을 해요. 제가 왜냐하면 요거에 좀 관심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나와서 이거 참 뭔가 좀 답답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약 프로그램 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카약을 많이 쏟아지고 있는 플라스틱으로 가지고, 재생 플라스틱으로 가지고 카약을 만드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용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쓰레기에 대한 문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거는 보면, 뭐 작년에 보면 830만 개인데 하루에 배출되는 개수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근데 올해 들어서는 1000만 개 넘어섰죠, 그죠? 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받을 때는 우리 참 편해요, 그죠? 오히려 짜장면이 2개 딱 단무지하고 2개 딱 싸서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족발이나 뭐 기타 이런 음식들 시키면 많게는 한 10몇 개까지 나옵니다. 16개, 17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약간 스트레스가 있죠. 먹고 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이래도 되나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시켜 드세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네. 저는 근데 가서 먹는 아, 가서 먹는 편이시군요. 네. 그렇죠. 가서 먹어도 문제되는 게 요즘 뭐 밑에 바닥에 까는 것도 비닐 일단 한 장 깔고 시작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일회용 용품들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달은 안 하더라도 가서 찾아오는 것도 사실은 배달이랑 똑같아요. 내가 시키지 않을 뿐이지 내가 가서 다 가져오는 게 전부 일회용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음식을 시켰는지 일회용품 쓰레기를 시켰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는데, 요게 지금 뭐 이제 메뉴 하나 시켰는데 나오는 플라스틱 양이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리유저블 컵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해보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게 스타벅스에 작년에 그 했던 행사 중에 여기 나오더라고요. 21년 9월 28일 날 한번 난리가 났죠. 뭐 50주년 해가지고 리유저블 컵 자기들 담아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1인당 20잔까지만 팝니다 해가지고 막 그랬었죠. 그 결과 줄 서고 막 난리였었어요. 작년에. 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만 그 컵을 인증샷을 찍고 이게 그날 저녁부터 당근 마켓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 왜 또 뭐 예전에 뭐 무슨 박스, 런치 박스인가? 이런 것도 또 나온 거 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면 지금 전부 리유저블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스타벅스뿐만 아니고 기타 다른 데도 이런 식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상품 선전하는 거죠. 저도 집에 한번 이거 오늘 찍은 사진인데요. 문을 딱 열고 찍어 보니까 뭐 전부 다회용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뭐 아마 집에 보통 한 몇 개씩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걸 사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교체 주기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 한 6개월, 스테인 같은 경우 한 1년 정도마다는 교체해 주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다회용 컵이 친환경인가? 과연 이게 과연 친환경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일회용보다는 예. 그래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여기 내 들고 다니는 게 이게 요게 한 4년쯤 됐나? 아까 그 별다방 스타벅스 건데 좀 꼬라지라서 내 껍데기를 벗겨버렸어요. 벗겨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저런 텀블러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번 이상 써야 되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 컵 같은 경우 한 40번, 50번 정도는 써야 그 가격만큼의 우리가 일회용 쓰는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그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번 쓰는 게, 그죠? 쓸 수 있는 걸 만드는 게죠. 스타벅스에서 만든 이것도 20번만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다회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조금 기간이 긴 일회용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병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걸 대안을 찾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넘어가고 편하다는 거 하나 때문에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편하다는 거와의 사실은 전쟁이에요. 가장 음료나 물을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그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도자기나 아니면 유리가 가장 좋은 그 액체류 보관 수단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고 무겁고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쓰기 좋은 어떤 그런 것들로 다 대체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이. 자, 스타벅스에서 저런 식의 행사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하나의 판촉이죠. 자기들 상품을 파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린워싱이랍니다. 그린워싱. 살짝 포장해가지고
마치 이게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아주 일부분이 환경적으로 좋은 걸 가지고 전체가 자기들이 이미지를 팔아먹는 거죠. 이미지를. 이제 그런 걸 그린워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린워싱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 소비자의 어떤 그런 이제 눈을 가지는 게 사실은 필요해요. 근데 이쁘니까 또 이거 사고, 또 다음 시즌 되면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니까 또 그거 사고, 계속 사모다 보면은 집안에 이렇게 뭐 꽉 차죠. 한 번씩 정리하죠. 그죠? 또 쓰레기 나오는 거죠. 요게 먼저 나와버렸네요. 자, 그린워싱하고 또 비슷한 게 또 그린 버블이라고 있어요. 그린 버블은 뭐냐면, 마치 이제 우리 기업이 좋은 것 이제 환경적으로 좋은 것 같다는 어떤 이런 식으로 포장하는 게 이제 그린 버블입니다.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뭐 저 주식 쪽에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죠. 주식 쪽에. 이 회사가 뭐 친환경적으로 뭘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이런 사업들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뭐 그런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에도 보면은 나중에 뭐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런 데도 보면은 무늬만 좀 그런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잘 골라내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진짜 정말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인정하는 그런 그 마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부산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저도 되게 약하거든요. 사실 약한데 한 번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재활용 관련 정책들. 혹시 여기 인터넷 연결되죠? 네, 되죠. 여러분들이 잘 찾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국가법령직입니다. 법하고 관련된, 국내에서 법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국가법령집안에 들어가시면 지자체의 조례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미리 앞으로 지금 이제 그 국회에서 지금 논의될 법안들까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지역의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자, 환경부에서 21년에 자원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갖다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각 구청에도 이런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디가? 안 뜨나요? 국가법령시.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가 안 되네.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검색을 한번 쳐보시면 뭐 재활용 한번 쳐볼게요. 재활용 한번 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법령들이 쭉 뜹니다. 여기 보면은 각 지역에 뭐 뭡니까? 건설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것. 여기 보면 자원 전략, 아까 요게 그 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2021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최근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찬가지로 일회용 해볼게요. 일회용이라고 하면 일회용이라고 한번 볼게요. 검색. 아마 조례로 아마 있을 거예요. 조례로. 자치법규에 들어가 보면 일회용에 관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죠, 그죠? 일회용, 경상남도 일회용 뭐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이거 부산 거 한번 봅시다. 부산 거 한번 보면 부산광역시, 여기 있네요. 부산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이거 한번
실제 한번 보입시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실천함으로써 이렇게 나오죠, 그죠? 나오고 여기 보면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일회용품의 정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책무가 있어요. 책무, 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돼 있죠. 그러면 시의 담당 부서에서 이걸 갖다가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시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이러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 있죠. 이런 곳에서 쓰레기 일회용품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적극 협조해야 된다니까 안 되는 건 아닌데 어떨까요? 그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산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시의회하고 같이 이런 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먼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무원들하고 상대할 때는 법으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법에 있는 내용 안에서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법 테두리에 있는 걸 법을 잘 알고 그 법을 가지고 왜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먼저 이제 어떤 일을 하시거나 하기 전에 이게 하게 돼 있는지 안 되게 돼 있는지,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왜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법을 한번, 길지도 않아요. 딱 요만큼이에요. 10조까지 있고 아주 두루뭉실합니다. 두루뭉실한데 요걸 하나하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교육 홍보 추진 사업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센터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부산시에 교육 홍보 사업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그런 홍보 사업 같은 거 건의하면 할 수 있어요. 예산 세워달라고 하고 그런 사업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여기 있죠. 그 다음 사회단체 연대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회용품 줄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 돼 있죠. 기관, 단체 등 예산 범위에서, 예산 범위란 말이 꼭 들어가죠.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산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나 이런 데 또 담당하시는 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시가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각 개별 부서가 가보니까 공공기관에 방문해 보니까 자기들 쓰고 있는 컵들이 전부 일회용이야. 뭐 종이컵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회용 사용하고 있는 컵들을 다회용으로 전환하면 되는 거죠. 개인 컵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민원인들 방문했을 때 그 컵들을 어떻게 다회용으로 쓸 건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법을 먼저 조금 잘 활용하는 게 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 건가를 좀 알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게 이미 있잖아요. 그죠? 조례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조례가 확인됐으면 그 다음에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어떠냐면 부산에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뭐 찾다가 지금 대충 그냥 적어왔는데, 먼저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재작년에 이제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역 문제, 다양한 부산에 있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일회용품 줄이기라는 의제가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줄이기 해서 저희들 요번에 이제 뭐 시작하고 있거든요. 뭐 돈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사람들하고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필요해서 해양 쓰레기 줄이기 저희들은 이제 지금 해서 이제 수영강에서 그런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사업들 이런 걸 갖다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산에 보면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산시에 보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당되는 부처하고 하는 사업 있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뭐죠, 그게? 그러니까 시에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민 참여 예산. 시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시민 참여 예산을 통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부산 청년센터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하죠. 뭐 기타 다른 단체들도 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있죠. 녹색연합, 부산 녹색연합도 있고 환경운동연합도 있고 뭐 크고 작은 단체, 녹색 소비자연합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리사이클에 대한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면 의제를 제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슷한 생각들을 다 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접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뭐 사회경제 네트워크도 있고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있고,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 것들을 하면 지원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정 같은 거 있죠. 그런 과정에 들어가셔 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 공부도 하고 그걸 직접 사업화 해보는데도 관심을 가지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도전하고 자꾸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정책적인 부분들을 풀어내는 방법에서 일단 문을 두드리는 게, 기본적인 법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는 플랫폼들을 좀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그냥 맨 땅에 캠페인만 한다고 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운영하는 게 있었죠. 네. 운영하는 방법을 제가 접근하는 방법들을 조금 해봤는데, 아까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개인 또는 단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유저블 컵에 대한 거, 뭐 리유저블 컵이라고 했지만 용기라고 합시다. 재사용 용기라고 합시다. 재사용 용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개인이 할 수도 있겠죠. 개인이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사용 용기를 잔뜩 좀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업체들한테 제공해주고 그걸 수거하고 세척해서 다시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지타산을 따져봐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게 하려면 지금이나 아마 배민이나 요기요 정도가 달라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굳이 왜? 이런 것 자체가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돈이 되게 하려면 어떨까요?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그 맥주병 한 병 가져가면 얼마 줍니까? 네, 140원 주죠. 140원. 소주병은 100원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공병 이제 예치금 제도가 있어요. 미리 생산한 사람은 그걸 수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거만큼 병값을 미리 지불해 놓습니다. 생산할 때 포함되어 있어요. 폐기물 예치금 제도라 해가지고 수거 예치금 제도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지금은 플라스틱 값을 어떻습니까? 음식값 안에 포함해가지고 개인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근데 버리는 건 어때요? 개인이 먹은 사람이 그건 알아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걸 좀 사회적 기업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업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어떤 그런 기업뿐만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드시고 또는 뭐 비영리 단체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것도 괜찮겠죠. 요식업협회 같은 데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재활용 용기를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릴 테니까 그걸로 가지고 순환하는 걸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고민하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 지자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쓰레기 수거 같은 거 지자체가 하잖아요. 그럼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단을 만들든지 해서 그러니까 용기 재활용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또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법은 많다는 거죠. 자, 플라스틱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갖고 싶다, 그죠? 이게 뭡니까? 이 차가 아이오닉 5하고 기아의 EV죠, 그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두 가지가 모터 배터리를 쓰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내장재로, 그러니까 시트하고 그 다음에 바닥에 이런 것들을 전부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고 있어요. 차 한 대당 75개의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저 안에 내장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재활용 시장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이런 시장들이 이미 기존 업체들이 얘들은 뭐 합니까? 저걸로 가지고 광 팔죠. 무슨 광을 팝니까? 우리는 재활용 플라스틱을 쓰는 친환경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ESG 경영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차를 파는데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아까 그린워싱이라고 했죠, 그죠? 그린워싱인데도 있고 저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데들도 있다는 거죠. 자, 투명 페트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하면 처음에 이 페트병이 가면 잘게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해가지고 플레이크라고 저 쪼가리를 만들어요. 쪼가리를 만든 다음에 그걸 한번 세척을 하고 다시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저렇게 알갱이로 펠릿 형태의 알갱이로 뽑아냅니다. 동글동글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ABC로 나눠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은 다시 화장품 용기나 음료 용기나 이렇게 가고 그 다음 단계는 아까 뭐 시트라든가 아니면은 충전재 이런 걸로 재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페트병이 리사이클 되는데 여러분 저 영국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영국에 이 뭡니까? 글래스톤 글래스톤버리 베리 락 페스티벌 아시죠? 혹시 모르십니까? 3일 동안 영국 완전 촌동네에서 진행하는데 글래스톤베리에서 진행하는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이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1조 정도의 사흘 동안 1조 정도의 매출과 그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연 티켓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하는데 50분 만에 매진됩니다. 참여하는 사람 여기 보면은 어떠냐, 이 기간이 여기가 어떠냐면은 그냥 시골 농장이에요. 시골 농장. 농장에서 진행되는데 그 3일 동안 텐트가 7만 6천 개가 쳐져요.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 약 5,500개. 케이터링, 음식물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약 750개가 들어와요. 쓰레기통이 약 4만 개 정도 설치됩니다. 그런데도 어떠느냐 하면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전부 잘 데가 없으니까 촌이잖아요. 그죠? 촌에서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여기 뭐 그냥 농사 짓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끝나면 비 되게 잘 오잖아요. 영국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락 페스티벌 하는 시기가 거의 비가 와요. 하루 정도는 비가 와요. 그래가지고 장화 필수로 신고 가야 되고 엉망이에요, 엉망. 끝나고 나면 절해야 됩니다. 저렇게 많은 쓰레기를 생산해야 됩니다. 외국도 우리하고 우리가 더 잘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쓰레기 재활용을 잘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닐하고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쓰레기들을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 빅뱅 콘서트 하고 나니까
상암동 경기장이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산의 불꽃 축제 멋있죠? 예, 멋있게 하고 나면 이래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3R 운동이 이미 70년대,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쓰고, 예, 리사이클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 전에 본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돈이 안 되는 문제. 이걸 어떻게, 돈이 안 되는 일은, 근데 꼭 필요한데 돈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 사회적 서비스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국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또는 돈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즘 포장재 시장의 큰 트렌드가 이 9가지입니다. 9가지. 그래서 재활용 설계, 처음 이 상품을 만들 때부터 이걸 어떻게 재활용할 건가를 고민해서 만든다는 거죠. 요즘 그거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좋아지지는 않지만 삼성이 그런 거 잘하고 있죠. 삼성 가전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재활용 시장하고 다시 그걸 분해를 하고 부품별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새롭게 새 상품을 만드는 시장으로 이렇게 순환 시스템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삼성이.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그 다음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로 대체하고, 예. 그 다음에 가능하면 종이를 쓸 수 있으면 종이도 많이 활용합니다. 포장재로. 그 다음에 뭐 저런 여러 소재가 복합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쇠도 들어가고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이런 건 어떨까요? 재사용하기 힘들겠죠. 또 플라스틱 안에도 PE, PP, PET 이런 것들이 같이 쓰이면은 분리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떠냐면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일 소재로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환경부가 어떤 걸 했냐면 우리 음료용 용기 있죠. 음료용 용기는 PET로 다 통일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음료용 용기는 다 그냥 수거해서 PET로 재활용할 수 있겠죠. 예. PET가 좋은 게 어떠냐면 여기서 연료를 뽑아낼 수 있어요. 실도 뽑아낼 수 있고 나일론 같은 거 뽑아낼 수 있고 해서 PET를 지금 많이 쓰고 있죠. 자, 플라스틱 사용량이 일주일 동안 보통 평균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한 4회 정도 시켜 먹는데 일주일 동안. 요 최근에 이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거 작년 겁니다. 작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 4회 정도 시켜 먹고 나오던 쓰레기가 830만 개. 올해 조사한 거는 보니까 1000만 개가 넘어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지금 현재 35배가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배달 음식을 해서. 연간 지금 21억 개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업들이 많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아까 그런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기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화장품 용기가 보면은 실제 보면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보다 가에 있는 이런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화장품을 사면서 여성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예쁜 쓰레기를 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안에 들어가는 용기가 들어가는 부분은 요만큼인데 그 밖을 싸고 있는 게 복합 소재로 되어 있고 뭐 필요 이상으로 두껍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막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게 튜브형 용기들 있죠. 튜브형 용기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거 재활용하기 되게 힘들어요. 어때서 그러냐면 이 튜브가 그냥 똑같은 재질일 것 같지만 사실 안쪽에는 이제 이 뭡니까 내층하고 여기 보면 기능성으로 왜 안에 치약이든지 아니면 이런 약품들이 보관되어 있거나 화장품이 보관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형태의 어떤 그런 층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면은
그 보통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그 우리 약들 들어있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보면은 가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어떤 튜브가 있고, 그거 반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에다가 다시 이렇게 또 그 저런 이제 폴리올레핀 층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되게 힘들어요. 그냥 대부분 거의 다 소각 아니면 매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15cm 미만인 튜브들은 또 거의 재활용 업체에서도 그냥 바로 다 이제 태우는 쪽으로 아니면 이제 매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내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부터 뭘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 해결책으로서 접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이너바틀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너바틀. 내용은 뭡니까? 이너바틀이니까 바틀 안에 다시 또 뭐 안에 뭐 하나 더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펌핑해서 쓰는 것들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런 식의 뭐 샴푸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펌핑해서 쓰는 것들이 끝까지 못 쓰죠. 끝까지 못 씁니다. 그죠? 이 가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있고 또는 밑에 바닥에 깔려가 있고 끝까지 다 못 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뭐냐면 저 안에 용기 안에 이렇게 풍선처럼 안에 또 다른 용기 그 얇은 막으로 돼서 이렇게 줄어들면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 펌핑하는 것도 압을 받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으로 가지고 용기를 개선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마지막까지 딸딸 쓸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용기 자체를 재활용하기도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너바틀이. 그 다음에 이제 블랙야크 같은 경우에 블랙야크도 이제 여기 옷 소재로 이제 플라스틱 우리 PET를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고, 저기 이제 7개 정도의 걸로 그물망을 저렇게 해가지고 수거할 수 있도록 저런 걸 제공하고 있어요. 네. 저런 식으로 해서 이제 블랙야크 같은 경우는 가져온 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티셔츠 있죠. 티셔츠를 제작한다든가 또는 그 신발이라든가 이런 사이에 보면 완충제 있죠. 가죽하고 이렇게 있는데 안에 보면 뭔가 폭신폭신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폭신폭신한 걸 어떻게 하냐면 저런 PET를 뽑아가지고 실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갖다가 사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방법들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옷 회사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플리츠마마라고, 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어떠냐면 혹시 이런 가방, 주름 가방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이 회사 사이트 들어가 보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플리츠마마. 링크가 플리츠가 뭡니까? 플리츠. 주름이란 뜻이죠, 주름.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뜨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래야 되나요? 제가 아까 그거 한 것도 안 보였었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고 있는 게 이렇게 주름이 진 가방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의 원사 자체를 굉장히 잘 디자인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가방 만든 게 되게 멋있습니다. 이게 상품이 여기 보시면 브랜드 스토리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이런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걸 줄일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름 페트병을 가지고 실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주름 가방을 만드는 거죠. 굉장히 예뻐요, 가방이. 예. 그래서 최소한의 포장을 하고 잘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비싼 값을 받습니다. 굉장히 비싸진 않는데 나름 이 가격대가 좀 있어요. 저런 주름 가방 하나에 한 6만 원씩 정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색상의 소재들, 여자들이 딱 좋아하는 그런,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거를. 가격이 보면 한 7만 원씩 하죠, 그죠? 7만 원씩. 싼 게 한 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 가지고 지금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옷 의류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기서 이제 뽑아낸 걸로 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지고 의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옷이 네. 아까 조금 전 이런 옷들 생산해내고 다음 단계로 사업으로 이제 자꾸 넘어가는 거죠. 새로운 것들로. 네. 요런 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폐플라스틱들이 바다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실제 들어가서 얘들이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 특히 심한 데가 제주입니다. 제주에서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플랫폼으로 여기 이제 푸른컵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푸른컵은 어떠냐면 제주에 보통 가면은 여행하는 패턴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연인이라든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많이 합니까? 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돌아다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렌트카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제주에 있는 여러 가게들 있죠. 가게들하고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컵 세트를 갖다 빌려주는 거죠. 컵하고 일회용품 세트 있죠. 뭐 젓가락이라든가 숟가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의 세트로 해가지고 자동차 빌리러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들 가맹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그 용기에 씻어도 주고 용기 안에 뭐 다른 게 앞에 커피 먹었으면 커피가 있을 거니까 그거 씻고 새로 이제 거기다가 자기 제품을 넣어서 주는데 가격을 할인해서 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회용품을 많이 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컵들을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자기들 이제 쓰레기를 줄이는데 하겠다고 이 대표님이 이제 이런 푸른 컵이라고 해서 제주에 이제 렌탈해 주는 서비스. 자동차 빌려가면서 그것까지 같이 빌려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일회용 컵들 고민하는 것 중에 많잖아요. 그죠? 일회용 컵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는 뭐 트래시버스터즈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 옛날 고스트버스터 영화 아시죠? 모릅니까? 유령 잡는 뭐 그런 팀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그대로 오마주 해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만들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행사 기획 있죠. 행사 기획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 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 축제를 하든 무슨 콘서트를 하든 하고 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쓰레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은 대용 컵을 쓰면 되겠네. 컵을 재활용해서 계속 쓰는 컵을 그 행사장에 제공하고 그러면 나중에 받으면 다시 또 씻어가지고 제공하면 그런 서비스를 하면 되겠네.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 있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자기들이 파는 티켓 수 있죠. 그것만큼 재활용 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파는 수만큼 그러면은 무조건 그 컵만큼 가지고 있어야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새로운 것들을 하면. 그러면 이 재활용 컵을 사용하면 되겠죠. 나중에 여기 제가 요거 링크 다 돼 있는 거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클릭해 보시면 여기 들어가면은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여기서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트래시 버스터즈 한번 쳐볼게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사내 카페 있죠? 카페에서 좀 회사가 규모가 있는 데 같은 경우는 1층에 보통 보면 카페 같은 거 넣어놓잖아요. 넣어놓으면은 하루에 많이 나가는 경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잔이 팔린대요. 10,000잔이 나갑니다, 10,000잔이. 그럼 그게 쓰레기가 10,000개는 최소한 생산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이런 데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컵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용한 컵은 어떨까요? 가져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또 이제 학교 같은데 또는 이제 영화관, 그 다음 축제 행사 이런 데다가 특히 장례식장 일회용품 진짜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데 경기장 이런 데다가 이제 자기들의 컵을 제공해주고 그걸 다시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분 어디나 다 필요해요. 서울에 이미 잘하고 있는데 부산도 똑같은 게 플랫폼이 있으면 좋잖아요. 하면 돼요. 제휴하시든지 아니면 유사한 걸 만들면 돼요. 저는 이제 이거 이제 이런 재활용 용기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면서 부산은 예를 들어 횟집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용기 가지고 횟집에 사용하기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횟집에서 쓸 수 있는 전용 용기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이제 균이라든가 살모넬라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재사용했을 때 그런 거 걱정해.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훨씬 더 위생적으로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런 데 하고 이제 해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좀 특화만 시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 누구든지 좀 관심만 있으시면 이런데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어르신들 있죠. 어르신들하고 이런 배달 서비스나 이런 걸 갖다 좀 결합을 하면 배달은 뭐가 생명입니까? 네? 시간 안에 빨리 하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기존 서비스 이용하고 수거하는 서비스에 어르신들 활용. 수거는 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용기별로 해가지고 좀 큰 용기는 한 개 500원, 작은 용기는 한 개 3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달앱에서 어디 나갔다는 게 그게 되고 배출되는 것들을 알면 그런 지도만 딱 있으면 다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거해서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지역에 모으는 어떤 서비스 같은 걸 하나 해놔 놓고 거기다가 가져다만 주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은 일자리 만들어지잖아요. 그거 돈이 필요하거나 뭐 내가 알바가 필요하신 분들은 배달하는 것도 요즘 뭐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배달하는 서비스도 있지만 수거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안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더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부분에 또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얼마든지 일회용 용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뭡니까? 베스킨라빈스나 파리바게트가
새로 생기는 동네 딱 입점합니다. 그죠?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서비스 서울에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안 하시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잘 녹여드리면 돼요. 그 지역에 맞게.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자갈치 같은 데는 뭐 그런 쪽 회나 이런 것 쪽으로 좀 접근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용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짜장면 용기하고 한식 용기가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특화시켜가지고 한다든가, 뭐 도시락 서비스 계속 해주는데 그런데도 일회용 안 쓰고 이런 다회용 용기로 바꾸면서 어떻게 하면 좀 아이디어를 넣을까.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이거 사업하기에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데가 있느냐면, 여기. 그 다음에 리터닛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어떠냐면 저렇게 이제 스텐 용기 있잖아요. 스텐 용기, 이 다 비슷비슷한 아류들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언제부터 다 했냐면 들어가 보시면 전부 2020년, 21년, 작년에 한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부산에도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한국녹색환경연합회 반들이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시 똑같아요. 컵이라든가 저기 배달 용기,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쓰는 그런 용기들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서울에 있는 업체가 부산에까지 커버 못 합니다. 부산에 똑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 잘 보고, 아, 우리는 이런 것들 개선해서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 다음에 뭐, 에코피온 이런 회사도 있어요. 충북 청주에 있던데, 아직 서비스도 안 하는데 광고부터 하고 있어요. 얘들도 작년 12월 달에 해서 지금 용기 만들고 있대요. 홈페이지 가면 그냥 연락처부터 먼저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도 전혀 늦지도 않고, 한번 해보는 것도,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한 번쯤 새로운 것들, 아까 재사용 용기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용기라든가 꼭 컵이 아니더라도 용기까지 확대를 하면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 작년 한 해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빨대였잖아요. 빨대. 사실 빨대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저는 안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안 쓰면 돼요. 근데 이 빨대를 사실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 중에서 빨대로 가지고 이제 입을 못 벌리거나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컵 끝에 약간 휘어가지고 먹기 좋게 한 그런 식의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대 하나 줄이는 거고. 전 종이 빨대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쓰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써보면 어떻습니까? 스탬 빨대도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쓰겠다는 걸 전제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 상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 세척해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스탠 빨대 같은 거 세척해야 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소를 또 팔고 막 이러잖아요. 안 쓰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안 쓰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의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우리 사회에, 부산에 특히 이런 거 접목시킬 건가, 이런 거는 지금 법제화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부터 쓰지 마 해야 되는 거죠. 일회용품 쓰지 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부분도 어떻게 하면 조금씩 적용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